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린백서고요.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현재 올라온 업비트 관련 소식과 홀더분들이라면 굉장히 기다리셨던 바이포트 모바일 월렛이 출시가 됐었죠.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좀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전부 다 이야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바이파이 마이그레이션이 되게 되면 그때 펼쳐봐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조금 기다리다가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그냥 발빠르게 한번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긴 말 할 거 없이 일단은 오늘 업비트 관련 소식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사실 이거를 보고 좀 이 이야기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업비트만 쓰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바이포스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BTC 마켓에서는 아예 거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메인넷 전환이라 함은 업비트라는 거래소라는 은행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통장으로 돈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 은행에서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자산을 옮길 때 여러분들이 어느 통장에다가 옮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주소를 잘못 보내가지고 해당 메인넷 주소로 보내지 않고 다른 메인넷 주소로 보내버려서 자산이 묶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크립토를 오래 거래하셨던 분들도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의를 주면은 해결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거래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물론 이제 좋은 이야기예요. BFC가 메인넷에 전환이 되면서 업비트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송금을 하실 때 한 번의 실수 없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번 확인을 해야겠죠. 여러 번 확인을 하고 이게 이더리움 기반, ERC라고 하죠.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인지 아니면은 그 자체 코인의 메인넷 토큰인지 정확하게 봐서 송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뒤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실 때 그 주소를 이쪽 거래소 A랑 B쪽 거래소 주소랑 지갑 주소랑 앞에 5글자, 뒤에 5글자를 따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게 맞는지 3번, 5번.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XRP 같은 경우에는 그 넘버 태그가 또 있습니다. 주소도 보내고 밑에 또 6자리, 5자리인가? 그 태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2번, 3번 계속 보셔야 되고 한 번 하실 때 집중하셔서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내셔야 돼요. 업비트에 문의를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저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면은 이들이 잘못 송금된 거를 당연히 어느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거를 해주는 게 이 거래소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보낼 때 다른 사람 계좌로 이렇게 보내져 버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돈을 받은 사람이 함부로 못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법적으로나 이런 데 있어서 이런 보호받는 법이 있기 때문에 코인은 그런 게 없지만 그래도 저는 그거를 거래소가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되돌려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고 그 사이에 해당 코인이 괴멸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지키셔야 돼요. 자산을 스스로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자 농사를 할 수 있고 스테이킹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코인의 장점이지만 그만큼 책임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정말 기분이 좋아서 사실 방송을 이렇게 다시 재빠르게 만든 이유도 있어요. 메인넷이 출시를 하고 나서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왜냐면 여태까지 이 바이프로스트의 행보가 관심을 받더라도 일단 지금은 뭐 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
기술력으로 이제 좋게 평가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뚫어야 될 종착지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업비트가 세계적으로 대형 거래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손에 꼽히는 그런 거래량을 갖고 있는 거래소잖아요. 근데 국내가 워낙에 좀 깐깐하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여기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정석대로 이렇게 전천후로 올라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사실 거래소라는 게 그렇잖아요. 까놓고 좀 이야기를 하면은 자극적인 걸 원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뭐 민코인이라든지 최근에 뭐 시바이누도 이제 상장이 되었고, 아니면 메타를 타는 거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큰 기대를 당연히 안 하게 되죠. 근데 의외로 업비트에서 메인넷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원화 상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거래를 입출금을 중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짜는, 중단 시점은 3월 2일 11시니까 그때까지 거래를 잘 하시고 송금도 잘 하셔야 돼요. 그 이후부터는 중단이 되니까 또 그때 갑자기 또 이후에 송금을 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과 공지가 추가적으로 뭐 변동되는 거에 따라서 잘 확인을 하시고, 가격은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모칸으로 이렇게 다시 그림을 넣은 거는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으로 봐도 전혀 뭐 지금 티가 안 나요. 여러 가지 기대 심리에 의해서, 각자의 목표에 의해서 지금 조금 돈이 좀 모인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거는 프로젝트가 건강하게 잘 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역시 가격을 사실 빼놓을 수도 없거든요. 가격이 돼야 그냥 뭐 나들이를 나갈 때 편하게 입으면 되는데, 굳이 향수를 쓰고 머리를 만진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피부를 가꾸거나 좋은 옷을 입는 게, 사실 그게 이성이 자기에게 한 번이라도 눈길을 줄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심 때문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도 오르면은 안 좋을 수는 없죠. 오르게 되면은 누가 그래도 눈길이라도 한 번 더 주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반가운 일인 거는 분명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이런 결과물의 근원이 업비트가 메인넷 지원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공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한국인으로서 한국 거래소가 이렇게 메인넷 지원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되게 제가 좋아하는 코인이 인정받는 그런 기분? 또 사실 듭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아직 모든 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코인 자체로서는 지금 하나의 객체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게 가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좋아할 만한 일인 건 분명하고요. 바이프로스트 네트워크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최근에 원래 트랜잭션이라는 게 5,000개? 평균적으로 5,000개 이상 그렇게 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국 시간으로 대략 9시쯤에 이게 초기화가 돼서 다시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트랜잭션이 며칠 동안 뭐 7, 8천 그렇게 이상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브릿지를 이용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발리데이터들도 점차 늘고 있고, 그리고 이자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메인넷이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트랜잭션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그렇게 체인이 헐트, 그러니까 일시 중지되거나 그러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솔라나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뭐 이제 바이프로스는 그거보다는 메커니즘 자체가 더 안전하고 속도가 그렇게 급진적으로 빠르지 않기 때문에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체크해볼 사항은 이제 원래 개수가 저번보다 한 100개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이 100개 이상이라는 숫자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괄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보통 이더리움 스캔에서도 4,000명 이상은 이거 홀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 개수가 바프 체인에서, 이 메인 체인에서 4,000개, 4,700개 이상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징조고요. 지금까지 뭐 트랜잭션, 그리고 블록 쌓아지는 거, 그리고 블록 타임 이런 거 다 잘 지켜주고 있어서 순항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거래소나 아니면 이제 뭐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거 체크해 보셔가지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뭐 다른 체인들도 이런 걸 한번 보시면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투자하기 전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저번 주 금요일에 나왔던 거 맞나요? 네. 바이프로스트 모바일 월렛 바이포트인데 작년에 이제 미리 그 3차 베타에 뽑혀가지고 오픈 베타 말고요. 그때 뽑혀서 몇 개 좀 기능을 좀 보고 했는데 제가 자체적으로 여기서 뭐 쓰거나 하진 않았어요. 지금도 아직까지는 스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 대부분의 자산도 이제 스테이킹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뭐 거래소에 있는데 나중에 이게 제가 쓸 기회가 되면은 그때 컨텐츠를 이걸 집중적으로 해서 만들 생각이에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설계를 해 놨습니다. 저는 진짜로 이게 메타마스크라든지 트러스트 월렛 그 외에 뭐 코인98 코인베이스 월렛도 좋죠. 다 좋은데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손에 꼽고 바이포트처럼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오픈을 한 지갑은 전무합니다. 물론 이제 지갑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UI, UX가 굉장히 출중한 지갑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지갑들이 과연 그 확장성이나 그리고 프로젝트의 범위가 바이프로스트만큼 넓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생성을 하면 됩니다. 생성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단 12가지의 키를 잘 갖고 계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힌트는 뭐냐면 이 자산에 대해서 관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매우 힘든 점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초기에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그럴 때 이제 바이파이나 오울리 같은 것을 잘 활용을 하셔서 마진 거래를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이자 농사를 쉽게 할 수도 있고 또 내 자산이 지금 얼마만큼의 자산이 그냥 노는 상태, 그러니까 아이들하다 그러죠. 이거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현금 그런 자산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뭐 이자 농사나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자산들, 이렇게 고정자산, 유동자산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알맞은 투자 거래를 제공해 주는 게 어울린데 바이포트 월렛을 사용을 하면은 더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렇게 가시적으로 쉽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요. 그 외에도 이제 크로스체인 수합이라고 해서 지갑에서도 여러분들이 수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크로스체인 수합도 비프 수합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도 바이프로스트가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 따로 저기에서 따로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컴퓨터를 조립을 해서 용산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윈도우를 쓰고 그래픽 카드를 다른 걸 쓰고 그렇게 하는 조립형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맥북 같은 경우에는 다 디자인을 거기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쌀지언정 사실 안정성이나 보안성이 더 좋거든요. 하드웨어끼리 그 호환성도 좋고요. 그런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끌어들일 수 있도록 좋은 서비스와 UI, UX 그리고 기술적인 설계들을 갖췄기 때문에 이 지갑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파이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결국에는 바이파이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바이프로스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바이파이가 바이프로스트의 가장 큰 홍보대사고 바이파이만큼 이 모든 기능을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디파이는 없습니다. NFT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NFT로 디파이 안 하실 거예요? 사고 팔고 또 뭐 그거 조립하고 이자 농사하고 이런 거 다 결국엔 디파이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거래소도 되게 제한적이에요. 쿠코인, 맥시, 게이트.io 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국내 프로젝트임에도 빗썸하고 업비트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더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비트 쪽에서도 이 메인넷을 지원을 하게 되고 뭐 요런저런 뭐 내용으로 결국에는 이제 바이파이가 뭐 국내에도 이제 출시를 하게 된다.
뭐 그렇게 된다면은 또 좀 시각이 바뀔 수도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바이파이도 기능이 여러 가지 탑재가 될 거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바이포트 월렛은 바이파이와 아마 치명적인 그런 조합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두 가지 바이파이와 바이브로스트 두 가지를 계속 주기적으로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저는 언제든지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오늘 좀 영상 짧게 만들어 봤는데 이 짧은 시간 그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